독일 교통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입니다.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내가 30년간 배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전 세계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에 국자 하나 퍼드릴게요. 감동내 국자,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독일 아우토반의 전설적 설계자 하인츠 밀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58세의 하인츠, 그는 독일 교통연구소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아우토반 설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이미 완성된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두툼한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도로 색깔선 시스템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었죠. 독일 및 유럽 선진국 도입 불가 판정. 하인츠는 공항에서 나오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3주 일정이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 한국인들이 도로에 색깔 칠해놓고 혁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독일 공학의 정밀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아우토반은 과학이야. 수학이고 물리학이라고. 색깔 몇 개로 교통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겠어. 공항 로비에서 하인츠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통공단 팀장 장 피에르 르블랑. 52세의 그 역시 유럽 교통 시스템의 전문가였죠. 하인츠, 오랜만이야. 어서 와, 장 피에르. 너도 이 황당한 일에 끌려왔구나. 그러게 말이야. 색깔선이라니. 정말 유치하지 않나? 마치 어린애들 장난감 같아. 유치원에서나 볼 법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21세기 교통 시스템이 그런 거라고. 정확히 내 생각이야. 이번 출장은 그냥 형식적인 거지. 3주 후에 검토해봤지만 도입 불가라고 보고하면 끝이야.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를 만나서 안심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인츠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식이 3주 만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3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이 도전받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이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바꿀 거라는 걸. 무엇보다 자신이 한국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사가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을 나서며 하인츠는 가방 속 보고서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완성된 200페이지. 하지만 3주 후 그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보고서로 말이죠. 뭔가 이상하다.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하인츠는 직접 운전을 고집했습니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식 정밀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체험이 필수라고 믿었죠. 렌터카를 빌려서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운전한 경험.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달려도 전혀 떨지 않는 베테랑 드라이버였죠. 김포공항을 나서자마자 하인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웃었어요. 파란 선, 노란 선, 빨간 선, 도로 바닥에 그어진 색깔 선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뭐야? 마치 어린이 놀이터 같잖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색칠놀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걸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독일 아우토반의 정밀함을 보라고. 센서, 카메라, 레이더,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바로 진짜 교통 시스템이야. 하인츠는 조수석에 앉은 장마이너스 피에르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와, 장마이너스 피에르. 저 빨간 선 좀 봐. 초등학생이 크레파스로 그은 것 같지 않아? 하하, 정말 그러네. 우리 프랑스 고속도로는 얼마나 정교한데. GPS 기반 실시간 교통 제어 시스템이 있고 AI가 교통 흐름을 예측해서 신호를 조절하고. 그런데 여기는 색깔선이라니. 21세기가 맞나 싶어. 두 사람은 계속 웃으며 한국의 시스템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서히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복잡한 강남 도심, 7차선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복잡한 구조. 정말 복잡한 도로였어요. 독일 아우토반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색깔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 별다른 혼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끼어들기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 클렉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인츠는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과학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단순한 색깔선인데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야?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인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생각보다 교통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한국 사람들이 원래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온 시간대가 좋았던 거고. 하인츠는 억지로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30년간 믿어온 신념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인츠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문이었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다르다고,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이 단순해 보이는 색깔선에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시간대가 좋았던 거야.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말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진짜일까? 정말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일까? 다음 날 오전 9시,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19층 회의실. 김정우 과장이 준비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파일들, 그래프들, 통계 자료들. 하인츠와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김정우 과장, 반갑습니다. 김정우 과장은 45세의 베테랑 공무원이었습니다. 교통정책 분야에서 20년간 근무한 전문가였죠.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인츠 박사님. 장마이너스 피에르 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과장이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하인츠의 모든 편견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색깔 유도선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데이터입니다. 2022년 1월 1일 도입 전 데이터와 2023년 12월 31일 도입 후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지표 교통사고 발생률입니다. 도입 전 월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8,420건, 도입 후 월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5,301건, 감소율 37%. 하인츠의 눈이 커졌습니다. 37%? 정말? 네, 맞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관련 사고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입 전 월평균 차선 변경 사고 2,840건, 도입 후 월평균 차선 변경 사고 1,562건, 감소율 45%, 45%라고?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이 아닌가요? 한국 특유의, 미안하지만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우 과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독립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독일 TV와 네덜란드 TNO에서 6개월간 독립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독일 TV, 하인츠는 깜짝 놀랐어요. TV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검증기관이었거든요. 자동차 검사, 기술 검증의 최고 권위기관이었죠. 그런 TV에서 한국 시스템을 검증했다고? 네, 맞습니다. TV의 요한 슈미트 박사가 직접 한국에 와서 3개월간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정우 과장이 두툼한 영문 보고서를 건네주었어요. 표지에 TV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인츠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펼쳤어요. 요한 슈미트 박사. 그는 하인츠가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독일 교통 시스템의 대가였죠. 그런 사람이 한국 시스템을 검증했다고?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독일의 정밀 교통 제어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우수성을 보여준다. 직관적 인식 속도 독일 시스템 대비 23% 빠름. 사고 감소 효과 독일 시스템 대비 16% 우수.
운전자 스트레스 지수 독일 시스템 대비 31% 낮음. 시스템 구축 비용 독일 시스템 대비 89% 절약. 하인츠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슈미트 박사가 이런 결론을 냈다고 30년간 같이 일한 동료가 그 꼼꼼하고 보수적인 요한이 맞아 하인츠.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그런 효과가 나올 리 없어. 분명 다른 변수가 있을 거야.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적 배경이나 교통 환경이 있는 거 아닐까? 장-피에르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김정호 과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네덜란드 TNO 보고서도 있습니다. TNO의 피터 반데르 벨트 박사의 결론입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인간의 인지 과학을 완벽하게 활용한 혁신적 접근법이다. 복잡한 기술적 솔루션보다 인간의 직관을 활용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인츠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독일 TV와 네덜란드 TNO,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두 기관이 한국 시스템을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나 문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과연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기엔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과학은 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과학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세종 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 아시아 교통혁신 포럼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통 전문가 200여 명이 모였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각국의 교통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대한 행사였죠. 하인츠와 장-피에르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인츠, 오늘 한국 측 발표를 제대로 들어보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그래, 분명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야. 단순한 색깔선으로 그런 효과가 날 리 없어. 오전 10시 드디어 김정호 과장의 기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의 직관을 돕는 기술.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교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김정호 과장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21세기의 색깔선이라니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고. AI, 빅데이터, IoT 시대에 왜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느냐고. 하지만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가장 첨단 기술은 때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정호 과장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고속도로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 전경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분된 차선들. 각 색깔별로 다른 목적지를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죠? 복잡한 GPS 시스템을 주나요? 아니면 화살표와 색깔로 안내하나요? 인간의 뇌는 색깔을 가장 빠르게 인식합니다. 언어보다 빠르고 기호보다 직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시스템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인츠는 김정호 과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 그때 장-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공격적으로 질문했어요. 김 과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색깔로 교통을 통제한다는 게 21세기에 맞는 접근법인가요? 우리 유럽에는 AI 기반 실시간 교통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 IoT 센서 네트워크, 이런 첨단 기술들이 있는데 왜 색깔선 같은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 건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김정호 과장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김정호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첨단 기술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복잡한 시스템이 정말 더 효과적인가요? 가장 첨단 기술은 때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뭐라고 했죠?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저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인지과학, 색채심리학, 교통공학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TV의 요한 슈미트 박사였어요. 화상회의로 연결된 그는 명확한 독일어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일 TV의 요한 슈미트입니다. 저희가 6개월간 독립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의심했습니다. 색깔선으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검증해보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 독일의 정밀 교통 제어 시스템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면에서 말이죠. 첫째, 직관적 반응 속도가 23% 빠릅니다. 운전자들이 색깔을 보고 즉시 반응할 수 있어요. 둘째, 실제 사고 감소 효과는 16% 더 높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셋째,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31% 낮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혼란이 적은 거죠. 하인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한 슈미트 박사,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보수적이고 꼼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한국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니. 독일 TV,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증 기관 중 하나였어요. 그들이 한국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인정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TNO의 피터 반데르 벨트 박사도 화상으로 연결되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편견을 용납하지 않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인간 중심의 교통 설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30년간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인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의 2권위 기관이 모두 한국 시스템을 인정했다는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말이죠.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길을 잃다니. 그날 밤 오후 9시 30분, 하인츠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장 피에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죠. 두 사람은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인츠, 오늘 TV와 TNO의 발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워. 요한 슈미트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워. 맞아. 나도 그래. 데이터는 데이터고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어. 특히 야간이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 두 사람이 택시에 올라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인츠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울렸어요. 길 안내를 일시 중단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세요. GPS 신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 젠장. GPS가 작동을 안 해. 택시 기사도 당황했어요. 미안합니다. 저도 이 길은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져버렸네요. 하인츠는 순간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젠장, 강남에서 길을 잃다니. 30년 경력의 교통 전문가가.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인츠, 어떻게 하지? 우리 둘 다 한국 길을 모르는데.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으면 그때 택시에서 내려서 직접 운전하기로 했어요. 렌터카를 부른 다음 하인츠가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복잡한 강남 도심, 8차선이 3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대한 분기점,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뻗어나가는 복잡한 도로망, 게다가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하인츠는 차를 세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때 독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우토반은 단순해. 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표지판도 명확하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라. 미로 같은 도시에서 길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도로 바닥에 그어진 색깔 선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낮에 봤을 때는 그저 단순한 색칠로만 보였던 것들이 밤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잠깐, 저 파란 선을 따라가면. 하인츠는 조심스럽게 파란색 선을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란색 선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분기점에서도 파란색 선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비게이션도 없고 표지판도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오직 색깔선만으로 길을 찾고 있어. 장마이너스 피에르도 놀랐어요. 하인츠,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파란색 선만 따라가고 있는데 길을 전혀 헤매지 않고 있어.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들이 색깔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가는 차들은 한 방향으로, 노란색 선을 따라가는 차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파란색 선을 따라가는 차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지휘자의 지휘봉 없이도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하는 15분이 지났습니다. 하인츠는 자신도 모르게 호텔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내비게이션 없이 색깔만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차에서 내린 하인츠와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 경험한 일이 정말 놀라웠다고. 30년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하인츠, 방금 우리가 경험한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응,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색깔선만으로 길을 찾았어. 그것도 완전한 미로 같은 도시에서 복잡한 기술 없이 단순한 색깔만으로. 그 순간 하인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단순함이 때로는 복잡함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 정말로 혁신적인 접근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서 하인츠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어. 정말로 틀렸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야 해. 그날 밤 하인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신념이 흔들리는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우수하다면, 만약 자신이 그것을 독일에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그는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빠, 왜 길이 이렇게 복잡해?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꾼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혁신적이다. 다음 날 오전 11시, 하인츠는 김정우 과장과의 개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젯밤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국토교통부 김정우 과장 개인 사무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각종 교통정책 관련 자료들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우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어젯밤 제가 경험한 일이 30년 경력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정우 과장은 차를 따라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하인츠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GPS가 고장나서 길을 잃었던 일, 색깔선만으로 길을 찾았던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충격과 혼란. 정말 놀라운 경험이셨군요.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직접 체험하고 나면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정우 과장은 잠시 멈춤 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지은이가 6살 때 일이었어요. 2019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정우 과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지은이가 거실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뭘 그리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길 잃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가는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복잡한 미로 같은 동네가 그려져 있었는데 딸아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길을 그려서 강아지가 헤매지 않게 했더라고요. 하인츠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은이가 그린 길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빨간색은 집으로 가는 길, 파란색은 공원으로 가는 길, 노란색은 병원으로 가는 길. 각 색깔마다 명확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에 저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6살 아이가 해결한 문제를 우리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요. 김정우 과장은 서랍에서 낡은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바로 지은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하인츠는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툰 아이의 그림이었지만 색깔별로 구분된 길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6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그 다음 주에 저는 교통연구원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색깔 기반도로 유도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처음 반응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하면 비웃음을 당했어요. 김 과장이 미쳤나? 21세기의 색깔선이라니. 어린이 놀이터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뭘 하자는 거야?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은이의 그림을 볼 때마다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때로는 더 본질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복잡한 편견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첫 테스트는 어디서 하셨나요? 안산 분기점에서 시작했어요. 2020년 3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돈 낭비다, 효과 없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교통사고가 32% 줄어들었습니다. 차선 변경 관련 사고는 41% 감소했고요. 운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어요. 그때 확신했죠. 이게 답이구나라고. 지은이가 옳았구나라고. 하인츠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한 아버지가 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전 세계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김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독일이나 프랑스도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데. 김정우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편견 때문이 아닐까요? 선진국일수록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려고 해요. AI가 있으면 AI로, 빅데이터가 있으면 빅데이터로.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죠. 그래서 오히려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각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했고요. 어른들은 종종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유치함 속에 진짜 혁신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인츠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복잡한 시스템만 추구해온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아이디어가 저 같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지은이는 지금 11살이에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가끔 아빠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요. 아빠, 내 그림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줘요. 그럼 지은이 덕분에 세상이 더 안전해지고 있어라고. 그 순간 하인츠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독일로 돌아가서 이 시스템을 널리 알리겠다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지은이 같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겠다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신념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혁신.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2024년 3월 20일 컨퍼런스 마지막 날 오전 9시부터 실시간 교통 상황 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 컨벤션센터 메인홀에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었어요. 한국 전역의 주요 도로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모두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하인츠는 앞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의 마음은 거의 확신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이너스 피에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인츠, 정말 이게 우리보다 좋다고 생각해? 나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 분명히 뭔가 조작된 게 있을 거야. 그때 화상회의로 독일 교통연구소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하인츠의 상사였어요. 하인츠, 자네가 보낸 예비 보고서를 봤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던데. 하지만 현재 화면을 보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실시간 영상이 너무 인상적이야. 하인츠는 마이크를 잡고 답했어요. 소장님,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그때 네덜란드 TNO의 피터 박사도 화상으로 연결되었어요. 저희 TNO에서 6개월간 독립 검증한 결과를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은 유럽 표준을 확실히 상회합니다. 특히 3가지 면에서 뛰어나죠. 첫째, 직관적 반응 속도가 유럽 평균보다 28% 빠릅니다. 둘째,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21% 더 높습니다. 셋째,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이 76% 절약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장 피에르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요. 21세기 교통 시스템이 색깔선이라니. 우리 프랑스에는 최첨단 AI 교통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IoT 센서 네트워크. 이런 고도화된 기술들을 놔두고 왜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하나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김정호 과장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김정호 과장은 차분하게 일어나서 말했어요. 장-피에르 팀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복잡함이 항상 정답일까요? 때로는 단순함이 가장 정교한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있죠. 진정한 단순함은 복잡함의 반대편에 있다. 우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공학, 색채심리학, 교통공학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때 일본 도로공사의 다나카 부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 일본에서도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도쿄 외곽순환도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사고가 24% 감소했습니다. 일본 운전자들도 한국 시스템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어서 싱가포르 교통청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창의공항 연결도로에 적용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길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언어 장벽 없이 색깔만으로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하나둘씩 각국 대표들이 한국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발표했어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아시아 각국에서 이미 시범 도입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장-피에르의 얼굴이 점점 어둑어둑해졌어요. 자신만 혼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하인츠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동료 여러분, 저는 제 편견을 인정합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습니다. 단순함이 때로는 복잡함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은 인간 중심적 사고였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한국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한국 기술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먼저 한국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표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일, 네덜란드 대표들까지 박수에 동참했어요. 장 피에르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호 과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혁신은 항상 복잡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6살 아이의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진짜 혁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더 인간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하인츠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을 바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오후 11시 하인츠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3주 전에 독일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한국의 도로 색깔선 시스템 마이너스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분석.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였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내용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인츠는 그날 밤 큰 결심을 했어요. 30년간 써온 모든 보고서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결심이었답니다. 기존 보고서를 모두 지우고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딜리트 키를 누르는 하인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신념을 지우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목부터 완전히 바꿔야겠어.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 마이너스 21세기 교통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하면서 하인츠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목이 된 것 같았거든요.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호 과장이 들려준 지은이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6살 아이가 그린 크레파스 그림, 길 잃은 강아지를 위한 색깔길. 그 순수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 하인츠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잡한 연구실에서? 첨단 기술에서? 아니다. 때로는 6살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에서 온다. 아저씨는 깨달았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의 답이 가장 쉬운 곳에 있다는 걸요. 어른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걸요.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을 무시한다는 걸요.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복잡성에 매몰되어 인간의 직관을 무시했다. AI, 빅데이터, IoT,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준다. 기술과 인간성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총 150페이지. 기존 보고서보다는 짧았지만 훨씬 더 진실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독일 아우토반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고속도로에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는 21세기 교통혁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진정한 혁신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때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보고서를 저장하면서 하인츠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뒤바꾼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동료들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30년간 함께 일해온 보수적인 독일 엔지니어들을 한국의 단순한 색깔선이 독일의 정밀공학보다 우수하다고 설득해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인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이. 그리고 지은이의 크레파스 그림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면서 하인츠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그리고 편견 없는 과학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 새벽 3시. 하인츠는 독일 교통연구소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긴급 마이너스 한국 출장 보고서, 기존 보고서 전면 수정. 내용 소장님, 한국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기존 보고서를 전면 수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혁신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하인츠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30년 만에 가장 정직한 보고서를 썼다는 만족감과 함께. 그리고 꿈속에서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크레파스를 들고 웃고 있는 11살 소녀를. 아저씨, 제 그림이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그럼 지은이 덕분에 세상이 바뀔 거야. 하인츠는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2024년 3월 25일 베를린 테겔 공항. 3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하인츠를 기다리는 건 의심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독일 교통연구소 동료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하인츠, 어서 와. 한국은 어땠어? 예상대로 별거 없었지? 색깔선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을 거야. 동료들은 하인츠가 한국 시스템을 혹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인츠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보다 좋습니다. 아니, 좋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3년 걸려 설계할 시스템을 그들은 3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공항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은 하인츠가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인츠, 설마 진심이야? 한국 시스템이 우리 독일 아우토반 시스템보다 낫다고? 30년간 함께 일해온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그는 하인츠의 절친한 동료였죠. 클라우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어. TV의 요한 슈미트 박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네덜란드 TNO에서도 독립 검증을 했는데 결과가 동일했어. 우리가 틀렸어, 클라우스.
30년간 우리가 믿어온 게 틀렸을 수도 있어. 차 안에서 하인츠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김정우 과장과의 만남, 지은이의 크레파스 그림 이야기, 컨퍼런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들, 그리고 무엇보다 밤길에서 직접 체험한 놀라운 경험. 동료들은 하인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진지해졌어요. 하인츠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30년간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했던 하인츠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독일 교통연구소 대회의실, 하인츠의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주요 연구진 30여 명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하인츠가 한국 시스템을 혹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하인츠, 자네가 보낸 이메일을 봤네. 기존 보고서를 전면 수정한다고 했는데 한국 시스템이 그렇게 형편없었나? 소장님, 제가 전면 수정한 이유는 한국 시스템이 형편없어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하인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인츠는 새로 작성한 150페이지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 -21세기 교통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동료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야? 하인츠가 한국을 칭찬하는 보고서를 썼다고? 30년간 가장 보수적이었던 하인츠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동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복잡한 기술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혁신적일 수 있다는 것. 하인츠는 지은이의 크레파스 그림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6살 아이가 그린 길 잃은 강아지 그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구분된 길. 그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혁신의 이야기.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어요. 6살 아이 이야기, 크레파스 그림,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야? 하지만 하인츠가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통사고 37% 감소, 차선 변경 사고 45% 감소, 운전자 스트레스 31% 감소, 시스템 구축 비용 89% 절약,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 TV와 네덜란드 TNO의 독립 검증 결과, 한국 시스템이 독일 시스템보다 16%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TV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증 기관이었으니까. 하인츠, 자네 보고서가 정말 충격적이네. TV에서 우리 시스템보다 한국 시스템이 낫다고 했다고. 요한 슈미트 박사가 직접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복잡한 밤길에서 GPS 없이 색깔선만으로 길을 찾았거든요. 30년 경력에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인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아우토반에 색깔선을 그려야 한다는 건가? 독일 정밀공학의 상징인 아우토반에 하인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A7 아우토반 함부르크 구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국처럼 색깔 유도선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아우토반의 색깔선? 독일 정밀공학의 상징인데.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어. TV 결과가 명확하잖아. 소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하인츠, 자네가 정말 확신하나? 30년 경력을 걸고 이 시스템을 추천하는 건가? 네, 확신합니다. 때로는 혁신이란 복잡함을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를. 일주일 후, 독일 교통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A7 아우토반 함부르크 구간에서 한국식 색깔 유도선 시스템 파일럿 프로젝트 승인.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독일이 한국 교통기술을 도입한다. 아우토반의 색깔선이 그어진다. 30년 경력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의 혁신. 하인츠는 뉴스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독일 아우토반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지은이의 크레파스 그림이 유럽까지 전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인 확산이 말이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때로는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를 만든다. 2025년 봄, 독일 A7 아우토반 함부르크 구간.
드디어 첫 번째 색깔 유도선이 그어졌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한국에서 시작된 그 색깔들이 독일 고속도로에 나타난 것이죠. 하인츠는 공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감격스러웠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공사 감독관이 하인츠에게 다가왔어요. 하인츠 박사님,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색깔선으로 아우토반 교통이 개선된다니.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확신이 생겼어요. 과학은 편견을 용납하지 않죠.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6개월 후 독일 교통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A7 아우토반 색깔 유도선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교통사고 28% 감소, 차선 변경 관련 사고 35% 감소, 평균 통행시간 12% 단축, 운전자 만족도 91%. 하인츠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그들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이 독일 아우토반을 정복했다. 색깔선의 기적, 독일에서 입증되다. 6살 아이의 아이디어가 독일을 바꿨다. 이 뉴스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정부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파리 외곽순환도로에 한국 시스템 도입 검토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에는 장 피에르도 참석했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그 장 피에르가 말이죠. 동료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해야겠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독일 결과를 보니 제가 틀렸네요. 하인츠가 옳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프랑스도 곧 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이어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유럽 각국이 줄줄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더욱 빠른 확산이 일어났어요. 일본 고속도로 공사의 한국 벤치마킹 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김정호 과장이 직접 안내했어요. 일본은 섬세함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시스템이 일본에도 맞을지 의문이었는데 막상 적용해보니 일본 운전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도쿄 외곽순환도로에서 6개월 시범 운영 결과 사고가 31% 감소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LA 프리웨이에 시범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양의 지혜를 서양 기술과 접목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김정호 과장 사무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에는 작은 한국 국기가 꽂혀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점점 늘어나는 국기들을 보면서 김정호 과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11살이 된 지은이가 아빠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아빠, 우와. 국기가 정말 많아졌네. 내 그림이 정말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어. 그럼 지은이 덕분에 세상이 더 안전해지고 있어. 내가 6살 때 그린 그림이 이제 20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단다. 정말요? 우와. 그럼 다른 나라 강아지들도 이제 길 잃지 않겠네. 김정호 과장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지은아. 내 순수한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너는 아주 단순하게 해결했거든. 이게 바로 진짜 혁신이야. 2025년 연말, 하인츠가 한국을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교통부 장관과 함께였어요. 독일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 교통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였죠. 김포공항에 내린 하인츠는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MOU 체결식. 김정호 과장과 하인츠가 다시 만났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그 아이의 순수한 아이디어가 유럽을 바꿨어요. 편견을 깨뜨린 건 하인츠님 자신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셨으니까요.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MOU 체결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었어요. 한국과 독일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배경에서 김정호 과장과 하인츠가 악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 이제 세계 표준이 되다. 현재 전 세계 23개국에서 한국 시스템 도입 완료 또는 검토 중. 6살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이 만든 글로벌 기적. 지은이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빠가 TV에 나왔어. 그리고 독일 아저씨도. 내 그림이 정말 전 세계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김정우 과장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세상을 바꿨어. 내 순수한 마음이, 내 단순한 아이디어가 전 세계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이게 바로 진짜 혁신이란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혁신 말이야. 그날 밤 하인츠는 호텔에서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어. 한국의 혁신을 독일에 전해줬고, 이제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30년 경력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야.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것. 그게 내가 한 일 중 가장 자랑스러운 거야. 2026년 현재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한 아이의 순수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를 위한 색깔길. 크레파스로 그린 단순한 그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전 세계를 바꿀 만큼 강력했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이 어른들의 복잡한 사고보다 옳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혁신을 만듭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내국자입니다. 오늘 35분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 교통 전문가 하인츠 밀러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한 과학자의 용기, 그리고 6살 아이의 순수한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바꾼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감동내국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